5교시에는 수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송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최초해 및 최적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제과점 1, 2, 3에서 판매점 A, B, C에 빵을 배달해야 하는데요. 세 판매점에 필요한 빵의 수요를 맞추면서 수송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제과점에서는 각각 8상자, 1상자, 2상자의 빵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세 판매점에서는 각각 3상자, 7상자, 1상자의 빵을 주문했어요. 여기 안에 표시된 것이 바로 운송비가 되는데요. 제과점 2에서 판매점 A로 수송하는 상자 수를 X2A라고 나타내면은 제과점 3에서 판매점 B로 수송하는 상자 수는 X3B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더한 것이 8이 되어야 되고 또 이 값들을 더한 것이 1이 되어야 되고 또 이 값들을 더한 것이 2가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더한 것 각각 3, 7,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운송비에 대해서는요. 각각의 8 곱하기 A, X, 1A가 되고 그리고 더하기 9 곱하기 X, 1B 그리고 3 곱하기 X, 1C 그리고 15 곱하기 X, 2A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값이 최소가 되어야 합니다. 최초해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조정하여 최적해를 구하게 될 텐데요. 최초해를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북서 코너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송표의 각 칸을 채우기 위해서 북서 쪽에 있는 칸부터 공급과 수요의 조건을 맞추면서 가능한 한 최대의 값을 배정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는 판매점 A에서 필요로 하는 빵 상자 수가 제과점 1에서 공급하는 빵 상자 수보다 작으니까요. 여기에 3을 배정하고 또 칸 1,B에서는 B 제과점에서 필요로 하는 빵 상자보다 작으면서 그리고 제과점 1에서 공급할 수 있는 빵 상자 수를 맞추어 5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칸들도 가로행과 세로열을 맞추어서 각 숫자를 배열해서 수송표를 완성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상당히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 총 수송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요. 3 곱하기 8 더하기 5 곱하기 9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5는 78이 됐어요. 이것이 수송비용이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북서코너법은 수송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실행 가능 해를 빨리 구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송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해를 구하니까요.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 해를 여러 번 수정해야 해요. 그럼 수송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칸에 제과점의 공급량과 판매점의 수요량을 맞춰서 빵의 상자 수를 배열해 볼 건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최소 비용법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배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총 수송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요. 3 곱하기 8 더하기 4 곱하기 9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총 수송 비용이 70이 나와서 북서 코너법에 따라 숫자를 배정한 해보다는 수송 비용이 저렴하죠. 그럼 이제 최초해를 구한 다음 최적해를 구하는 방법 알아볼 건데요. 최적해라는 것은 수송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수송 계획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표는요. 북서 코너법에 따라 구한 최초해였는데요. 이 해의 총 수송비는 78로 해를 수정해서 수송 경비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수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칸에 배정된 숫자를 수송 비용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수송 비용이 낮은 곳으로 이동시킬 때 배정 숫자가 없는 빈칸을 이용하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수송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이때 수송 경비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수송 경비가 여기 3이 늘었고 그리고 9가 줄었고 그리고 여기에 3이 늘었고 또 5가 줄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8만큼 줄어들었네요. 이때 이 값을 비용 개선 지수라고 하는데요. 빈칸인 1,c로 이동해서 구한 값이니까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1,c 이것은 플러스 3 빼기 9 더하기 3 빼기 5는 마이너스 8. 이 비용 개선 지수에 따라 계산해 보면 총 수송비는 78에서 8이 줄어들어서 7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비용이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경우에서 최소값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수정된 수송표에서 각 빈칸에 대한 비용 개선 지수를 구해 볼게요. 여기에 비용 개선 지수를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3A로 이동을 시켰을 때 비용이 유일하게 줄어들었죠. 나머지 경우는 오히려 비용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3,A로 이동시켜 구한 애가 최소 수송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비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다시 수정된 수송표를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때는 총 수송 비용이 69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비용 개선 지수를 보면은 비용 개선 지수가 모두 양수네요. 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송 비용이 69 미만으로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69가 최소 수송 비용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칸 하나하나에 대하여 폐쇄 경로를 만들어서 비용 개선 지수를 구하여 비용을 최소화시켜가는 방법을 디딤돌법이라고 합니다. 5교시 내용 정리하면요. 수송 문제는 어떤 상품의 공급지가 여러 곳에 퍼져 있고 수요지도 여러 곳에 위치해 있을 때 어느 공급지에서 어느 수요지로 얼마만큼씩 수송하는 것이 총 수송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인가를 분석하는 문제예요. 북서 코너법은요. 최초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수송표의 각 칸을 채우기 위해 북서쪽에 있는 칸부터 공급과 수요 조건을 맞추면서 가능한 한 최대의 값을 배정하는 방법을 말해요. 이것은 좀 빨리 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를 매우 많이 수정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최소비용법의 경우에는요. 수송표에서 경비가 적게 드는 칸에 먼저 숫자를 배정해 가면서 실행 가능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최초해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디딤돌법은요. 수송표에서 빈칸 하나하나에 대하여 폐쇄 경로를 만들어서 비용 개선 지수를 구함으로써 최적의 해, 그러니까 최소 수송 비용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